감사합니다. 아까 그 금재호 교수 발표 중에 장에 그 인상적이었던 그 지적이 그 현대차 예를 드셨어요. 현대차 자동차 생산 대수가 300만 대에서 800만 대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내의 그 고용 창출, 그 고용 정대는 거의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우리 경제가 이 대기업과 주력 몇 개 산업 그리고 수출 여기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대기업들에 의해서 그게 현대차 케이스는 대기업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 하나의 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어느 기관에서 최근 그 30대 그룹의 고용 인원을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대 그룹 전체에서 그 고용하고 있는 고용 인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그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민간 부분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정체 내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그 재정으로 아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3조 원 정도 연간 예산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정부 재정으로 재정 자금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그런 대책과 함께 이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말하자면 국내 투자를 하고 그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기업 환경이나 이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될 때 더 이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고용노동부 이석희 의원님께서 뭐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있는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있는 건 사실 제가 검토해 보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뭐 말씀을 드리면은 다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제도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 경총인가 대한상의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해외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인데 이제 해외 투자를 해서 그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인원 수가 2006년도에 한 50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6년도 그러니까 11년 뒤죠. 한 160만 명 정도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청년 실업자가 16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실업률이 9.8%의 실업자 수가 한 44만 명 정도 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수치만 비교해 봤을 때 44만 명의 실업자인데 해외에서 100만 명 이렇게 되면은 뭐 수치로도 딱 비교가 와닿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 이제 투자 물론 이제 저희가 뭐 고용 창출 장려금이라고 하는 장려금에 이제 국내 복귀 기업을 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런 국내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그런 제도 지원들도 이제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이제 민간에서 만들 것이냐. 국내 투자도 좋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도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항상 이제 경총이나 이런 데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올해도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불확실성 아니면 뭐 정년 60세 아니면 경기 침체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규 근로자 수를 예년보다 줄이겠다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투자액 10억 원당 근로자 수를 몇 명 창출하느냐, 그런 고용 유발 기수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2005년경에 한 25명 정도, 10억 원 투자하면 25명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14년, 15년 정도 기준으로 하면은 12.5명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투자도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일자리, 아까 이제 금 교수님께서도 9988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리의 대부분, 기업 수와 일자리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할 것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거에 따라붙는 문제들은 현재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이중구조라는 게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문제도 있겠고, 뭐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그런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임금 격차로 대표되는 그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여하이 개선하지 않고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것이 뭐 세제 지원을 통해서든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그런 공정 거래를 확립하는 문제,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고요.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옆에과에서 이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라는 이제 기업을 이제 인증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청년을 취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세제라든지 혜택을, 아직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이제 계속 이거를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기재부랑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청년 친화 강소기업의 인증 요건이라는 것이 아주 뭐 기본적이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인증 요건으로 넣은 측면도 있어요. 바로 이제 임금 체불이 없어야 된다. 아주 너무 기본적인 기초적인 고용 질서인데, 그것도 이 청년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인증 기업을 만드는데 인증 요건으로 넣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 체불이라든지 임금 수준도 이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한 200만 원은 넘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퇴직연금이라든지 그런 기업 복지 측면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인증을 해주는데, 사실 뭐 인증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이 고용이 창출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많아지는 여건은 정부나 기업들이 나서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많아져서 청년들이 부담 없이, 그리고 내 평생의 직장을 중소기업에서만 일을 해도 충분히 그런 생활이 가능한, 디센트 잡이라고 그러죠. 그런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대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중소기업들의 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하고, 또 심각한 뭐 이중구조, 임금 격차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제 많이 개선하겠다는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디 누가 계산을 했는데 그 치킨집 사장이 만약에 그 이제 그 비정임금 알바생을 많이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이제 올려서 이제 계산을 하면 그 사장 본인의 시간당 임금은 5,500원 정도로 나온다고. 현재 그 매출이나 이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최저임금 1만 원을 가정해서 계산해 보니까 뭐 사장 본인의 시간당 임금은 5,500원 나오더라. 뭐 그런 어디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물론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또 세계 최장의 그 근로시간 단축도 돼야 되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해서
노동자들의 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만 자칫 이게 또 그 중소기업들 아니면 많은 그 자영업자들의 그 생존이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려 가지고 물론 질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 자체가 더 위축될 우려는 없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는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 새 정부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 로드맵, 5개년 계획이라든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지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할지 재원은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제 마련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아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로드맵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현 정부의 그 일자리 중심 기조인 그 일자리위원회 마련된 일자리위원회에서 지금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어쨌든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위축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정부와 더불어서 정부가 주도한다기보다 정부와 더불어서 이제 민간 부문의 협력이라든지 그런 창의성이 중요한 거는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 정부의 기조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성장의 낙수 효과가 있느냐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과 성장의 어떤 선순환 관계를 복원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안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필요한 만큼의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이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개입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이제 공공부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더 여러분들보다 좀 강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일자리위원회라든지 그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데서 기업 의견을 이제 잘 듣고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정규직 제로 같은 경우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업주의 그 비용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만 물론 이제 사업주 분들은 그 치열한 그런 경쟁 상황 하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상시 업무에 계속적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쓰는 문제라든지 어떤 성별 규모별로 아까 계속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가 나왔는데 성별 문제도 이제 심각하고요. 성별 규모별로 그런 임금 차별 문제도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역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일정 부분 좀 상승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노사가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반드시 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노사 간에 반드시 큰 합의를 이루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의 어떤 질적 여기 말씀 주신 게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업들 민간 부분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영역을 최소한 침범하는 차원에서 잘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